하지만 이 분노라는 거는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장점도 있는데요. 이제 경쟁에서 이기게 해주기도 하고요. 우리가 투지와 의욕을 불태워서 일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분노와 화는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장점으로 발휘되려면 조절되는 분노여야 되고요. 이분같이 조절이 되지 않는 분노라면은 이건 필시 병으로 볼 만한 내용입니다. 병은 분노 조절 장애라고도 하는데 의학적인 설명으로는 이제 과도한 스트레스가 장기간 쌓여 있거나 억눌린 화가 장기간 누적해서 쌓여져 있어서 풍선이 부풀어 오르다가 일촉즉발 상태에서 아주 사소한 자극이 왔을 때 펑 하고 터져버리는 거고요. 그래서 정식 의학명은 간헐성 폭발 장애라고 합니다. 네. 왜 간헐일까요? 가끔씩. 네, 예. 분노 조절 장애 환자분 보면 24시간 화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잘 지내는 시기가 있다가 갑자기 터지는데 터지는 이유가 황당합니다. 아주 사소한 자극인데 저렇게 화를 낼 수가 있나. 다른 사람은 참을 수 있는데 그 사람만 못 참는 네.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 원리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새총인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새총이 점점점 당겨지고 있습니다. 이때는 그래도 겉으로 보기엔 조용합니다. 하지만 이제 한도에 차면은 아주 살짝만 건드려도 발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이해를 못해요. 아니 무슨 이런 사소한 거 가지고 저렇게 화를 내나.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분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이 고장 났다고 기다리면 문이 닫힐 텐데 막 그걸 주먹으로 치고 욕을 하고 막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아니 무슨 엘리베이터 버튼 가지고 저 정도로 화를 내나. 방아쇠가 다 당겨지고 새총이 당겨지고 있는 상태에서 단지 고장난 엘리베이터 버튼이 유발시켰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은 굉장히 그 분노조절 장애 환자분들을 위험하게 인식할 수 있고요. 이해를 잘 못하겠네요. 네,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본인도 본인을 무서워합니다. 너무 작은 거에 갑자기 터져버리니까. 그래서 상대방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고 한 게 이제 분노조절 장애 환자의 예입니다. 네, 이 여름철에는 이 고무줄이 특히나 더 짧아져서 견딜 수가 없는 한계치가 짧아지기 때문에 여름에 더 많아지는 원리가 됩니다. 네. 그럼 이 분노 조절 장애는 이제 원인이 이제 뭐가 있을까 할 때 여러 원인이 있지만 아주 근본적인 원인을 설명하자면은 낮은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라는 건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나는 어떤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평가한다는 일종의 자긍심인데 이 울타리 같은 겁니다. 저희를 보호해주는. 우리 개개인은 다 자존감이라는 울타리를 쳐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나만의 울타리. 네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울타리가 높고 견고하기 때문에 사소한 자극이나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공격적으로 들리거나 무시한다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견고하기 때문에 나를 넘어오지 않는 거죠. 하지만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분들은 이 자존감의 울타리가 상당히 낮고 부실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모든 자극과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피해의식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격을 당하기 전에 먼저 공격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분노조절 장애 환자분이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그분이 커피숍에 갔습니다. 주문을 해서 앉아 있는데 나보다 뒤늦게 주문한 사람이 먼저 커피를 타가는 겁니다. 그럴 때 네. 있죠. 네. 맞아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점원이 실수했는가 보다. 난 쉬러 왔는데 기다리다가 천천히 가면 되는데 저거 늦게 나온다고 무슨 대수야. 커피 종류에 따라서 뭐 좀 늦게 나오는가 보다. 여러 합리적인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전혀 위협적으로 생각 안 합니다. 자존감이 나면 분노 조절 장애 환자는 저게 공격 신호로 보입니다. 내가 주문할 때 버벅거리니까 이런 데 처음 와보는 줄 알고 무시하는가 보지? 내가 이 시스템 모른다고 막 아무렇게 새치기 시키는가 보지? 어머. 이 점원이 나 허술한 옷차림을 보고 나를 무시하나? 이렇게 되면서 가서 바로 따지게 되면서 공격을 하는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분노조절 장애가 자주 생깁니다. 이 낮은 자존감은 갑자기 성인이 돼서 생기는 건 아니고요. 어릴 적에 이제 유년기 시절에 관련이 돼 있는데 사랑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했거나 언어, 신체적 학대를 좀 당했거나 여러 어릴 적부터 너무 많은 큰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은 항상 내가 보호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항상 나는 공격을 당했고 무시를 당했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져 있고
타인의 자극이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유년기 시절부터 왔기 때문에 뿌리가 굉장히 깊다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뿌리가 깊기 때문에 또 치료가 쉽지는 않다는 걸 암시해 줍니다. 네. 그럼 이제 분노 조절 장애 있는 분들은 실제로 어떤지 한번 우리가 자가 테스트도 해보고 그분들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한 6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일단 다혈질이고 흥분과 화를 자주 내고 있습니다. 한번 본인이 몇 개에 해당되는지, 주변 분 중에 혹시 의심되는 분은 몇 개에 해당되는지 보시면 좋습니다. 내가 잘한 일은 항상 칭찬받아야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분들. 네. 그리고 또 타인의 잘못은 항상 짚고 따지고 가야지 넘어가지 않는 분들. 그리고 화나 폭언이 항상 동반되거나 가끔 있는 분들. 그리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든 남의 탓으로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는 분들. 그리고 화 조절 실패로 중요한 일인데도 못 참고 일을 그르친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해당되고요. 예. 실질적으로 6개 중에 이제 몇 개 해당되는지 볼 때 최 반장님 몇 개 해당되시나요? 저는 뭐 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럴 때도 있고 약간 안 그럴 때도 적당히 있는 것 있고. 같기도 하고 예. 아니면 없는 것 같기도 사실 하고. 저도 성격이 급한데 이렇게 쉽게 흥분하지는 않고요. 잘못에 대한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데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해요. 탓은 안 하고. 속으로? 그러면 속으로만 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이 그렇지 되는 않습니다. 속으로는? 예, 조절 가능한 분노에 속하고요. 네. 예, 예. 물론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해당이 안 되실 겁니다. 1개까지는 정상이고요. 예. 2개에서 4개가 유형군으로 보는데 치료받아야 할 대상은 5개 이상을 다 5개 포함하고 이상.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두 개는 그럴 수 있다 네네. 개념이네요. 물론 이제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지만 실제로 치료받아야 될 대상자분은 저걸 다 갖고 있다는 정도로 심한 거죠. 예. 이 분노 조절 장애는 또 유형이 좀 있는데요. 예. 아까 말한 이제 세총의 원리로 하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거는 충동형입니다. 방아쇠가 당겨지고 있다가 이제 핑 하고 튕겨 나가면서 이제 폭발하게 되는 우발적인 건데요. 저거는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겁니다. 본인은 화를 내려고 하는 상황은 아니고 본인도 모르게 이성을 잃고 사소한 자극이 이제 폭발하게 되는 거라서 충동형으로 이제 우발성으로 드러나는데 저런 분들은 이성을 잃고 행동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성을 차릴 때는 후회합니다. 죄책감을 느끼고 자책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안 해야지 하는데 반복이 되죠. 예. 그러면 이제 자신감을 잃어집니다. 조절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는 우울증과 불안증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예. 가장 보편적인 게 이제 충동형이고 고치고 싶어 하시기도 하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기도 하고 그리고 저게 이제 굉장한 죄책감과 주변 사람들의 이제 후회감을 일으키기 때문에 본인도 상당히 괴로워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약간 다른 타입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습관형인데요. 습관형은 약간 의도하는 겁니다. 예. 네. 의도해서 화를 계속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목적이 있다는 뜻인가요?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계속 화를 낼 때 주변 문제 해결에 항상 도움이 되어 왔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침범하지 않게 낮은 자존감을 예, 예. 넘어오지 않게 하는데 항상 화를 내고 있으면 유리하더라. 그렇구나. 그리고 오히려 내가 불리해지지 않더라. 예. 를 경험상 많이 습득을 한 사람이라면 습관형으로 발전되는데요. 요분들은 이제 오히려 충동형은 화를 우발적으로 하면 죄책감과 후회감이 온다고 했는데 습관형이 되면은 화를 내면 편해집니다. 오히려 내가 할 걸 했고 예. 다른 사람이 침범 못하게 내가 막았다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어떻게 보면 더 치료가 어렵고 좀 악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본인이 항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고치려고 하지 않고 실은 제일 병원에 오셔야 될 분인데 병원에 안 오시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네. 충동형은 그래도 가끔 사과도 하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이해받아 할 수 네네, 있지만 그렇습니다. 네. 습관형은 오히려 좀 소외를 시킬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이제 치료받을 목적을 이제 잃기 때문에 편안해지네. 네, 더더군다나 접근이 어렵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아무리 이렇게 힘든 질환이고 유년기 시절부터 된 뿌리가 깊은 거라고 하더라도 치료 방법은 효과적인 게 많습니다. 방법이 네. 있어요. 네, 그 많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약물 치료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요. 약물 치료를 할 경우에 어떻게 화를 없애줍니까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빈도와 강도를 낮춰줍니다. 없애진 못해도. 신기하네요. 네. 100으로 화가 날 게 50 정도로 그치고 말고 빈도도 이틀에 한 번 폭발할 거를 일주일에 한 번으로 늘려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약물로 화를 못 없애잖아요 라는 질문을 하시기 전에 그래도 이 빈도와 강도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약물 치료를 뭐 다 원하시진 않기 때문에 이제 다른 효과적인 치료 방법도 있는데요. 인지행동 치료라는 생각의 왜곡을 잡아주는 겁니다. 어떤 생각의 왜곡일지는 제가 앞서 얘기 드린 거죠. 네. 피해의식. 의식. 아까 커피숍에서 화를 낸 분들한테 인지의 왜곡을 잡아주는 방법은 첫 번째, 객관적으로 그 사실을 진짜 확인했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진짜 그 점원이 실수했는지 아니면 일부러 그런 건지 사실 확인이 안 된 이상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화를 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인지시켜드리고, 두 번째는 본인은 화가 났을 때 아까 말한 무시했다고 생각하는데 일반 정상인이라면 아까 같은 여러 가지 다른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커피가 늦게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일깨워주는 거죠. 요걸 부지런히 연습할 경우에 피해의식이 적어지고 화내는 횟수가 적어집니다. 이런 인지행동 치료도 효과적이고요. 행동 치료도 있는데 아주 즉각적이고 이것도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행동 치료는 부지런히 암시를 거는 겁니다. 화가 날 상황에 점수를 표현해라. 분노 게이지라고 그러죠, 우리가. 예. 100으로 화가 나서 내가 폭발하는 걸 안다면 지금 내가 조금 화가 나서 부글부글 오를 때 지금 70 정도 올라왔어. 50 정도 올라왔어. 한번 50, 70, 70. 본인이 본인 점수를 체크해보게 하면 피드백으로 올라가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본인도 모르게 100까지 올라가는 과정을 보지를 못하고 올라가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좀 화가 날 때 한숨만 돌리고 예. 지금 60으로 올라갔어. 야, 80으로 올라갔겠다. 곧 100이 되겠구나. 이렇게 되면 이제 다른 행동 방법을 취하는 거죠. 오. 1부터 30까지 세고 언행하기. 1분 동안 화가 나는 현장을 피해 있기. 예. 네. 그것만 해도 이성적 판단을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행동 치료 자체만으로도 분노 폭발을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분노 조절 장애 환자분들은 이제 본인 말고도 우리 주변이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요. 예. 아까 말한 피해 의식 제일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사소한 자극이나 내 말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이분이 분노 조절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안다면 굉장히 낮은 톤으로 천천히 얘기하고 답을 얻기까지 굉장한 여유를 많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분노 조절 장애 있는 분들은 공격적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고 차분하게 다시 피드백을 돌려줄